근데 문제는 나도 어색하다. 이거 어떻게 쓰냐 매니? 매니는 못 쓸 것 같은데. 그렇지? 까치발 약간 자존심 상하잖아. 까치발 한 요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2차 함수. 아 높긴 높다. 내 사비로 여기다 단상을 하나 놔야겠다. 단상 하나 올려놓고. 자, 2차 함수 일단 복습할 거야 얘들아. 그래서 중3 거부터 한번 같이 볼 건데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를 한번 달려봅시다. 2차 함수 식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무슨 형?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어렵지? 일반형이 더 어려웠어. 그 이유는 뭐지? 특징이 숨어있는 게 일반형이야 얘들아. 특징이 한눈에 보이는 걸 표준형이라고 해. 앞으로 얘는 고1 고2 하면서 계속 나올 거야. 요 단어 알겠죠?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하면은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고 하죠. 일반형이라고 하면 저걸 전개시킨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 쓴 걸 일반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나죠? 자, 두 식의 공통점은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 a는 0이면 안 돼요. 일단 요거 깔고 가야 돼. 괜찮아? 됐죠? 야, 그리고 하나 더 공통점이 있네.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어떻게 생겼냐?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좋아, 그 단어 좋아. 야, 아래로 볼록이랑 같은 말이 뭐냐? 위로 오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오목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써요. 볼록이라는 단어보다. 아래로 볼록 튀어나와 있다가 위의 방향으로 보면은 오목하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도 있어.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혹시 외국 대학을 갈 수도 있잖아. 왜 비웃어? 갈 수도 있지. 왜 많은 아이들이 수능을 망해서 외국으로 도피하는 애들 많아요 생각보다. 꼭 잘해서 가는 건 아니야 외국은. 못해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면 아볼, 음수면 위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넓게 그립시다. 아볼, 위볼. 자, 이건 두 식 모두 마찬가지지, 그치? 자, 그러면 특징이 뭐가 있냐? 2차 함수의 특징은 얘들아? 뭐가 존재하죠? 축. 그래서 어떻게 돼? 대칭축이 존재한다. 대칭축. 줄여서 그냥 축이라고 부르지. 2차 함수의 축. 식이 뭐냐? 표준형에서. x는 p. 일반형에선 축. 마이너스 2a분의 b로 다 외우고 있니 얘들아? 맞아? 야, 좀 외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두근의 합의 절반이에요. 우리가 2차 함수 기억나죠? 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라고 해볼게. 내가 얘가 만약에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 는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죠. 알파 베타. 맞냐? 그럼 얘는 뭐야? 두근의 합의 절반이잖아. 괜찮아? 알아듣고 있어? 그래서 뭐야?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의 절반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지. 야, 기억나는 거 맞지? 됐어? 그 다음에 또 꼭지점. 얘는 몇 콤마 몇이라고 해? p 콤마 q. 한눈에 보이지? 그래서 표준형. 그러면 요 점은 얘들아 뭐야? 일단 x좌표는 알겠다. 마이너스 2a분의 b. y좌표는? 준호야 뭐야? 아, 오늘 남원이었나? 남원아 뭐냐? 나보다 수학을 잘하는 남원아. y좌표 뭐야? 대입해보면 아이씨 어이씨
나도 시간.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대입해보면. 4a 제곱분의 b제곱 하나 약분하면 4a분의 b제곱. 괜찮아?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 더하기 c. 그러면 4a로 통분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괜찮아? 익숙하지 않냐? 마이너스 4a분의 판별식. 괜찮아? b제곱 마이너스 4ac.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판별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외우실 거면. 여기까지 오케이? 왔다. 귀염둥이 왔다. 귀염둥이 등장. 이제 얘도 즐기기 시작했어. 그치, 희수야? 아니야? 됐냐? 기억나요, 얘들아? 다 이렇게 썼던 거? 다 괜찮아, 얘들아? 야, 그러면 A, B, C의 역할 조금만 더 볼게. 자, A의 역할이 뭐였죠? A의 역할은 뭐다? 모양을 결정한다. 자, A, B의 역할은 뭐냐? 축의 위치를 결정하죠. 그 다음에 C의 역할은 Y 절편을 의미하지. 이걸로 우리는 주어진 이차 함수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에 대한 문제도 풀죠. 그래서 A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A의 부호였으며, 뭐 Y절편은 위치 C 가지고 바로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얘를 외웠어야 되죠. 기억납니까? A, B의 부호가 같으면 얘들아, 축은 어디에 있어? A, B의 부호가 같으면 축은 어디에 있어? 왼쪽에 있어. 뭐보다? Y축 왼쪽이죠. 그래서 A, B의 부호가 반대면 Y축의 오른쪽에 축이 위치하지. 하나만 더, B가 0이면 A는 0일 수 없다? Y축이 축이죠.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었다. 중학교 때 꼭 외워야 되는 게 한 요 정도가 일단 있지. 됐죠? 여기까지 적어놓고 좀 더 쓸 거야, 참고로. 네, 자, 좀만 더 써볼게, 중3 거. 얘들아, 중3 거에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식을 세우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날까? 상황에 따라서 식 세우기? 나머지 괜찮아? 야, 만약에 첫 번째 너희한테 꼭지점이 주어졌어. P, Q래. 또는 축이 주어진 거야. X는 P라고. 숫자로 주겠지, 문제에서. 그럼 2차 함수식 뭐라고 세우면 되죠? Y는 최고차 한계수 몰라. 대신에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쓰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첫 번째. 괜찮을까? 자, 두 번째는 2차 함수가 X는 P라는 값에서 X축에 접한대. 그럼 니네 2차 함수식 어떻게 세우라고 배웠어? X축에 접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런 그림인 거잖아. P 또는 뭐 위로 블록일 수도 있고 P.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라는 거니까 우리 2차 함수의 식을 딱 여기까지만 쓰면 된다고 배웠었을 거예요. 기억날까? 됐죠? 세 번째. 자,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질 때 두 개. 뭐 알파 콤마 0과 베타 콤마 0. 요게 주어지면 우리 식 어떻게 세웠지?
너무 쉽죠?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계속 A라고 잡고 알파 넣어서 0 되고 베타 넣어서 0 되고 이렇게 식을 세웠었다. 요게 이제 고1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일 표현이 되겠지. 니네가 고1 과정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될 거야.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이점 말고 얘들아 일반 점 3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특이점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야? 꼭지점이나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푸는 게 편해. 근데 그거 말고 임의의 점 3개 줬어. 됐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y는 이건 고1 과정에서 나올 거야 주로. 여기에 대입해서 푸시는 게 편해요. 특이점을 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죠. 여기까지가 일단 중학교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이제 고등과정을 할게요. 여기까지 적어 놓으세요. 자, 이제 고1 과정 내용과 연계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야, 이게 위에 있으니까 내가 쓰기가 힘들긴 하다. 큰일 났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제목만 쓰면 돼. 얘들아,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기억나요? 니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찾으래. 그럼 요놈의 x좌표를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르지? 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뭐야? x? 절편이라고 부르죠. 절편. x절편들. 맞아. x절편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 뭐 하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y에 0 대입하라고 배우지. 맞아. 얘를 왜 할까? 라는 걸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 단원의 바램은. 뭔 말인지 이해가? 벌써 힘들어졌어? 근본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야. 근본적인 원리. 그래서 너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방정식의 실근과 정확하게는 연립방정식이 될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실근과 뭐가 같죠? 함수 그래프의 교점은 같은 말이에요. 이제부터. 고등과정에서.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놈과 그래프의 교점은 같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부터 빌드업을 한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뭐 했어? 연립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와의 관계를 맨 마지막에 배우죠. 1학기 마지막에 1차 함수 배우면서 했어. 기억나? 아줌마들 작년이잖아. 기억나지 채원아? 기억나지? 아니야 들었어. 알아요라고 하지 않았어? 준호 알아 몰라? 왜? 나보다 알아 몰라? 작년 1학기면 경희쌤이랑 하지 않았어? 전화해봐? 수현이 알지? 너무 옛날에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방금 내가 말한 거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와의 관계에서 이거 이미 했다는 사실 작년에. 진짜 믿어도 되지? 자 봐봐 얘들아 봐봐. y는 3x 빼기 1이라는 놈이 있다고 해볼게. 됐어? 이 식을 만족하는 xy 몇 개? 다시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무슨 방정식이죠 얘는? 부정방정식이죠. 큰일 났다. 부정방정식이 뭐였죠? 해가 많은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너무 많아서 못 정한다 해가 뭔지 하는 게 부정방정식이야. 됐어? 해가 뭐 있는데? x에 얼마 대입하면? 1 대입하면 y는 얼마야? 2. x에 2 대입하면 y는 얼마야? 5.
x에 0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마일. x에 1.5 대입하면 y는 3.5. 계속 뭔가 얘기할 수 있죠. x 얼마, y 얼마, 저식을 만족하는.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럼 이 많은 해들을 어떻게 해? 내가 다 쓸 수는 없잖아, 여기에다가. 그래서 그걸 뭐 한 거야? 순서상으로 잡아서 그래프에 표현한 거잖아. 1,2, 2,5, 0, 마일 모든 점들을 너무 많아서 선이 돼버리는 거라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럼 이 선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얘들아? 이 선은 요놈의 해야. 요놈의 해를 다 모아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가죠? 그 다음에 y는 x 빼기 1이 있다고 해보자. 됐어? 얘는 어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나? 이 초록색이 뭐야? 요놈의 해를 모아놓은 거야. 됐어? 그랬더니 해 중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그쵸? 맞아. 그게 바로 뭐라고?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였다고. 이 해는 위의 식도 만족하고 아래 식도 만족하는 놈의 값이라고. 됐냐? 그래서 이 얘네들을 뭐 해주면, 연립하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x는 0 나오고 y 1 나왔던 거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그래프는 그 식에 엄청 많은 해야. 근데 얘도 엄청 많은 해를 갖고 있어. 겹치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그게 교점이 갖는 의미야. 괜찮을까? 정리됐니?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아니, 이거를 했을 텐데. 중학교 2학년 거에서 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야,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얘들아, 그럼 여기에 저 선, 흰색 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저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때 내가 x축을 그었어. 됐니? 얘들아, x축은 식으로 뭐야? y 그치. x축은 식으로 y는 0이라는 놈이야. 이해 가요? 여기 파란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0인 놈들이죠. y는 0을 만족하는 해들이라고. 됐냐? 야, 그렇다면 이 두 점은 뭐가 되는 거야, 남원아? 이 두 점은 뭐라고? 흰색은 요 방정식의 해들이고 파란색은 이 방정식의 해들이야. 그럼 이 주황색은 누구랑 누구의 해라고? 그러니까 그 무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치.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방정식과 y는 0이라는 방정식을 연립하는 거야. 우리 연립방정식에는 풀이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가감법과 대입법.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대입을 했던 거야.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런 방정식 나오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요놈의 해가 바로 x절편이 됐던 거라고. 두 식을 연립한 놈. 뭔 말인지 이해갈까? 그럼 내가 여기에서 x값 갖고 대입해서 y는 0이 나오니까 이 두 점의 좌표가 나오겠지. 요게 원래 정확한 원리였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홍선아, 괜찮아?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지금 재미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요놈의 해가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어때?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나오시겠죠? 됐니?
야, 그러면 같은 원리로 내가 만약에 그렸더니 얘가 알파라는 놈에서 접하고 있대. 이젠 색깔 안 집어넣어도 이해 가겠죠, 관계는? 그러면 x축은 식으로 y는 0이니까 대입하셔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놈을 만든다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중근 알파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됐죠? 그러면 판별식은 0이다가 되겠지. 요 놈의 판별식. 됐냐?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형태야. 나머나 교점이 있냐 없냐? 야, 교점은 내가 뭐랑 똑같은 거라고 했지? 연립방정식이? 실근. 그럼 얘는 무슨 말이죠?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뭐가 없다고? 실근이 없다고.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걸 의미했던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다 이제 슬슬 기억나지 얘들아? 야, 그러면 의문 하나. 아니, 허그는 그럼 표현이 안 되나? 요 안에서 허그는 표현이 안 되나? 왜 안 되지? 대수비교가 왜 필요하지? 그래프 그리는데? 다 왔어. 대수비교가 왜 필요하지? 기수야? 니네가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는 중1 때 배웠던 걸 떠올리시면 얘들아, X축이랑 Y축은 다른 말로 무슨 선이라고 부르죠, 우리? 수직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X축만 있으면 수직선 한 개야. 좌표 평면은 수직선 두 개를 겹쳐 놓은 거야. 괜찮을까? 수직선이라는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방금 말했던 대소관계가 들어가요. 즉, 수직선은 다른 말로 실수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실수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허수는 우리가 배우는 그래프에선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허수의 그래프는 대학교 때 배워요. 참고로 대학교 때 배울 겁니다. 이거 괜찮지? 어렵지 않죠? 기억났죠? 반응이 없어. 됐냐? 괜찮아? 애들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니지 지금. 재미가 없는 거지? 준호야, 그치? 네. 눈이 풀릴 것 같아. 당당하네. 자, 그럼 빠르게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요번에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몇 군데서 만나냐? 몇 군데서 만났어? 두 군데서 만나고 있어요. 맞지? 그러면 연립 대입해야죠.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야. 이항시켜서 ax제곱 플러스 b-m의 x 더하기 c-n은 제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때 요놈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며 너무나 당연하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시면 되겠죠? 누구의 판별식? 요놈의 판별식이겠지. 됐죠? 자, 그럼 너무나 당연히도 접하면 나머나 무슨 근 갖는 거라고? 그렇다면 이 방정식이 똑같은 식이야.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판별식은 0이랑 같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안 만나네. 그럼 어때? 실근이 있다 없다 이수? 실근이 없다.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으면 된다. 네. 그래서 저 그림과 이 판별식의 내용을 연결만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해봅시다. 1번부터.
자, 1번에 뭐 이차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2인 이차함수 나와 있는데 A랑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X축과의 교점이네요. 그러면 겁먹지 말고 얘들아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알겠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마 6과 4래. 근데 요 함수의 식이 2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래. 얘들아 그럼 뭐 할 거야?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너 대호? 데이크네 데이크. 자, 저 마륙이랑 4라는 거는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이니까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근 마륙 4라고 바로 나오길 바라는 거야. 저걸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라. 알겠어? 연립해서 푸는 건 중3 버전인 거고 고1에서는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끝났네. 뭐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다. 그래서 A는 4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48 나와주겠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이랑 얘는 쉬운 거 같죠? 딱 봐도 3번까지 한 번에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2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로 볼록한 놈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는 편의상 두 근을 알파와 알파 더하기 3이라고 하자. 자, 그럼 내가 알파와 알파 더하기 3으로 잡는 순간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알파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맞아. 그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는 2알파 더하기 3이고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는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알파는 마1 또는 마2가 나와요. 그걸 위의 식에 대입하시면 a 값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a는 마이너스 1이랑 또는 1 나오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갈까? 그래서 답은 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근데 잘 봐 얘들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두근의 차야. 두 개 뺀 게 3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식에서 두근의 차 공식을 갖다 쓰면 돼.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분의 루트 판별식 3. 이해갈까? 양변 제곱하면 a 제곱은 1 나와요. 그래서 a는 마1 또는 1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두근의 차 공식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자, 우리 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어떤 놈이라고 얘가 fx는 0의 두근 마이 3. 이 말은 f 마이가 0이고 f3이 0이라고 또 다른 근은 없고. 괜찮냐? 그렇다면 f라는 놈은 괄호 안에가 마이랑 상대면은 식이 성립하는 거라니까. 식 세울 필요 없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다 또는 3이다. 넘겨서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또는 1이다. 요게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라고, 요 식에. 그래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1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네. 자, 4번 문제로 갑시다. 얘들아, 4번 문제에 왜 뭔데? 네 눈에도 귀엽지? 아니야? 터프해 그러면? 아니야. 내 눈에 귀여우면 됐지. 자, 4번에 보시면 얘들아 X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Y는 0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네, 습관 될 때까지, 완벽하게 각인될 때까지. X축은 다른 말로 Y는 0이야. 그럼 뭐 하면 된다고? 두 식을 연립해서 그냥 2차 방정식 세워버리시면 된다고. 됐죠? 1번. 얘들아, 교점 두 개는 무슨 말과 같은 말이라고? 뭐랑 같은 말? 실근 두 개, 서로 다른 두 식을 서다실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같은 말이야, 알겠지? 됐어?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돼? 짝수 판별식, 절반 제곱, 앞뒤 곱 빼면 0보다 크다. 그래서 1번 답은 K는 4보다 작다. 2번. 접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남아나? 접한다. 그렇지, 중근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등호로만 바뀌면 되겠지. 3번. 안 만난다. 허근 갖는다. 서다허. 알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반대일 거니까 K는 4보다 크다라고 답 내버리시면 처리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2차 함수라는 가면을 썼지만 사실상 우리가 2차 방정식 때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네. 자, 얘도 5, 6번 한 번에 해결합시다. 이게 올리니까 단점이 있네요. 내가 어깨가 아프네. 쭉 뻗어서 써가지고. 아이씨. 자, 우선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접한데 뭐 해달라고? Y는 0을 대입해서 0이라고 생각하고 판별식 써서 K제곱. 그 다음 얼마? 몇 K? 왜 봐야 돼? 앞에 거 보고 하면 되지 그냥. 플러스 8K는 제로 하시면 되겠죠? 됐지? 근데 안 만난다 또 대입한 다음 판별식. 야, 두 판별식 다르니까 한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구분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앞뒤 곱이니까 12K 음수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음수다가 나와서 답은 K는 마팔 이렇게 나와 주셨을 것 같습니다. 됐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요번엔 접해야 된대 뭐든 K에 대해서 K의 값에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짝수 판별식. 이래서 짝수 판별식 꼭 습득하셔야 되더라. 저 이 처리하는 게 귀찮잖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는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뭐 나와 얘들아? A제곱. 자, 마이너스 2AK 플러스 8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마이너스 4K. K제곱은 사라질 거고 플러스 B는 제로. 됐냐? 다들 왜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답만 맞추고 넘어갈까 그러면? 얼마 나왔어 준호야? 뭐가요? 답이 20이요. 다 20 나왔어요?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알았어요. 너무 쉬워서 그렇구나 이네. 알았어. 자, 2차 함수와 이번엔 직선과의 교점입니다. 야, 7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럼 한번 얘기해봐. 7번 어떻게 풀래? A를 어떻게 구할 거야? 대입해서 A를 구한다고 들었어. 대입하면 뭐 되는데? 말이 없어. 어떤 상황이죠? 아래로 볼록한 놈이 있고요. 기울기 2자리가 있는데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 2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A라고 좀 할게요. 그때 B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됐냐? 그러면 나는 요 놈은 모르네. 알파라고 좀 할까? 괜찮아? 그럼 이게 중3 버전이 아니라 고1 버전으로 풀자고 한 거야. 알겠죠? 그럼 뭐 해줘야 되냐면 서로 같다.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더하기 k는 제로. 두 근이 알파랑 이다로 가시는 게 정석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근의 합이 나오겠죠? 아, 틀렸네 그러면. 괜찮아요. 됐어요. 자리를 바꿔야 되네요. 미안해요. 얘가 알파겠죠? 이고 A, B. 자, 알파는 3이 바로 나옵니다. K 몰라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래서 알파는 3 나와서 야, 요 점은 어떻게 구하냐? 이차 함수에 대입하면 되겠죠. 3 집어넣으면 앞에 두 개 사라지면서 뭐 4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겠네. 됐냐? K를 몰라도 답을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자, 8번. 자,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 같아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놈이 있고, 뭐 이렇게 생긴 Y는 ax 마이너스 b라는 놈이 있는데, 점의 좌표가 마3과 4라고 나왔대. 그래서 마3 콤마 얼마, 4 콤마 얼마 대입해서 a, b 찾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그냥 서로 같다라고 놓고 이항하시면 주어진 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요 놈의 두 근이 뭐랑 뭐? 마3과 4라는 뜻이라고. 됐냐? 두 근의 합이 1이 나와야 돼, 얘들아. 그러려면 A는 1 나오실 거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 그러면 B는 얼마? 마이너스 25라는 값이 나와줄 것 같아요. A는 얼마? A는 저게 맞나? 1? 아니지. 마이너스 1이지. 미안하다. 그래서 답은 24가 된다. 이렇게 풀라는 거야. 중학교 버전으로 풀라는 소리 아니야. 됐죠? 네. 자, 오른쪽 두 개 그러면 풀어봅시다. 네. 뭐 빨리빨리 합시다. 자, 우선 얘는 서로 같다 하고 이항하면은 이렇게 식이 아마 정리되셨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그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요놈 5여야 될 것 같고요. 요놈 마4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죠? 그래서 A는 얼마? 3. B는 마3.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겠네요. 답은 마구.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번 문제도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6이래. 그럼 뭐 해줘? 또 연립을 해주시면 넘겨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건데, 자, 요놈의 한 근이 뭐래? 2 더하기 루트 6이래. 희수야, 나머지 한 근이 뭐고 싶어? 2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싶어. 그러려면 근거 조건이 뭐라고 했지? 어떤 단어? 유리수라는 문제 조건이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켤레근이 맞다. 두 개 더하면 얼마? 4. 그럼 이건 마4. 곱하면 얼마? 4 빼기 6이니까 마2. 그래서 얘는 마2. A는 마이너스 2랑 B는 1이라는 근이 나와주겠네요. 답은 마1. 4쪽까지 할 거야. 자, 아까 개념에서 한번 썼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유형 2에서도 풀어봤기 때문에 별로 특이한 게 없어요. 야, 이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푼다고? 서로 갖다 놓고 연립하시고 이항하시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놈의 판별식 어떻게 되지, 얘들아? 짝수 판별식. 절반 제곱 앞뒤 곱을 빼주시면 판별식이 됩니다. 1번은 두 점에서 만난다. K 더하기 7이 0보다 크다. 2번은 K 더하기 7은 0이다. 만나지 않는다. 3번은 K 더하기 7이 0보다 작다.
이제 이게 답이 되겠죠. 원리는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죠. 됐죠? 이렇게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빨리 두 문제 풀고 집에 가자, 얘들아. 빨리 끝내주려고 빨리 했다. 12, 13 풀고 갑시다. 자, 빨리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12번에 위쪽에 있다라는 표현은 요 그림을 나타냅니다.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로 갖다 놓고 2항에서씩 정리하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 제곱 4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 앞뒤곱 4배에서 빼야 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시겠죠. 안 만난다? 0보다 작다. 문제 없죠? 그래서 20a가 35보다 작다라는 식이 되는 것 같아요. a는 작아야 됩니다. 5로 나누면 4분의 7보다 작다로 정리가 되시겠네요. a의 범위. 나머지 맞았냐? 분위기 엄청 잡고 얘기하네. 자, 담배를 끊어요. 자, 요번엔 접한다, 중근 갖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놈이랑 판별식. 뭐 어때야 된다? 0, 접한다니까 는 0이겠죠. 그래서 K는 4 또는 마사. 근데 두 번째 놈이랑은 안 만난대. 허근 가져야 된대. 판별식.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앞뒤 곱 4배 빼기 해서 0보다 작아야겠죠? 알아서 사라질 겁니다. K는 음수다라는 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K값 마사 골라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제 접선 내용 할 겁니다. 고생했습니다.